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입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암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면역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암 환자의 면역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듯이 암 환자들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상태가 굉장히 약화됐을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암세포와 T 면역세포 간에 PD-L1, PD-1이라고 하는 수용체 라이건드의 결합작용이 발생하는데요. 그 결합작용을 통해서 T세포가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암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암 환자의 면역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암 환자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즉 키트루다나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약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에 PD-1, PD-L1 결합 반응이 방해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T 면역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암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적을 죽임에 있어서 적을 다이렉트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호위병을 통해서 적을 공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기 몸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가 부작용이 그만큼 덜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DNA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DNA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인체라면 DNA가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일부 암 환자들은 DNA가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시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즉 결손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DNA의 어떤 미세한 부분인 미세부수체라는 부분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또 돌연변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자기 세포가 아니고 남의 세포로 인식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따라서 면역항암제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바이오마커 양성인 고형암에서 키트루다의 효과를 입증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DNA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 결손 또는 미세부수체 불안정이라는 이제 바이오마커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키트루다를 투여를 해서 종양 반응률을 봤는데요. 그 반응률이 한 40%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반응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환자들은 처음 항암제를 투여하는 환자가 아니고 다른 항암제를 여러 번 투여하고 나서 키트루다를 그 이후에 투여한 거기 때문에 이 40%라고 하는 반응률은 굉장히 이제 높은 반응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마커, 이제 미세부수체 불안정이라는 바이오마커가 있는 고형암 환자들의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게 항암 효능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이러한 바이오마커가 양성인 환자들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마커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한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세부수체 불안정이 있는 자궁내막암 환자 증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진단 당시에 받은 환자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3개월 만에 재발하게 되었고 재발하고 나서는 한 2년 정도를 굉장히 많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이 막히고 장루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2018년 3월경에 키트루다가 우리나라에 바이오마커 양성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환자분한테 미세부수체 불안정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 바이오마커가 딱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키트루다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용하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혔던 장이 다시 풀렸고 장루 복구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되었고 현재는 2020년 6월인데 33차까지 투여를 했고요. 종양 반응이 완전 반응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 반응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상 검사에서 암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응입니다. 즉 면역 항암제를 투여할 때도 이게 바이오마커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면역항암제는요, 키트루다와 렌비마의 병합치료인데요. 자궁내막암 2차 치료제로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세로축은 종양 크기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0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우리가 보고 그 기준점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막대 그래프들은 종양이 그만큼 많이 감소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종양 반응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요. 여기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미세부수체 불안정 바이오마커 음성인 환자들이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미세부수체 불안정 바이오마커 양성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이든 양성이든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토탈 종양 반응률이 38%나 되고요. 반응 지속 기간은 무려 21개월이나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결과를 입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키트루다와 렌비마 병합 치료제는 이런 바이오마커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관계없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입증을 함으로써 작년에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궁내막암에서는 4기, 그러니까 전이가 된 자궁내막암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1차 치료로 이미 이제 표준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효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2차 또는 3차 치료제로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기수가 4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바이오마커 부분인데, 바이오마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미세부수체라고 하는 바이오마커가 불안정성이 입증이 된 환자분들은 키트루다만 단독으로 써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만 써도 되고요. 그런 바이오마커가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트루다와 렌비마 병합 치료를 하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마커는 환자의 암 조직을 이용해서 면역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유전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이제 치료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암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부수체 불안정 검사를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렌비마 병합치료제는 기존의 표준치료가 이미 시행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기존의 표준치료라고 하면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해서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표준치료제가 되겠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병합치료제를 빼고는 더 이상의 개발된 약제조차가 없었는데, 이제 2차, 3차로 쓸 수 있는 약제로 나온 게 키트루다 또는 키트루다 플러스 렌비마 병합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자궁내막암도 사실은 예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다가 금방 내성이 생기고 금방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에 속하는 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항암제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 면역항암제를 쓰면서 생존기간이 많이 향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국내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고가 약인 게 사실입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 또는 이제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을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은 실비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면역항암제를 꼭 써야 되는 환자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포괄 제도라고 하는 의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괄 제도 하에서는 이런 고가의 항암제도 어떤 항암제들은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5%의 비용을 내서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포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궁내막암이 쉬운 암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암이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면역항암제들 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를 받다 보면 또 1년 후에 또 얼마나 좋은 약이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아마 더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